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에서 합당까지, 상황실장에서 대변인까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진심 캠프에서 활동했던 금태섭 변호사가 최근 대선 비망록을 책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선 라인의 실체가 드러나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계신 금태섭 변호사를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이게 몇 번째 책인가요? 그러니까 혼자 낸 책으로는 3번째 책입니다. 네.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러니까 뭐 그동안도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11월에 초고를 쓰기 시작해서 한 8개월 썼습니다. 8개월이요? 예. 와, 거의 그 장편 소설 쓰는 작가의 심경으로. 사실 글재주가 없어서요. 근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실명이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 나더라고요. 당시에 취재했던 생각도 나고 이랬었구나. 이게 지난 일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사실을 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저도 참여했던 일이라 네네. 그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에서 팩트를 다시 찾고 하는데 취재 과정이 굉장히 그러면 많이 있으셨겠어요? 전체 8개월 가운데. 예, 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백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걸 쓰려면 사실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때 언론 보도 내용도 찾아보고 필요하면 사람들도 만나보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참여한 일이라서 또 제가 기억이 왜곡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책을 쓰는 동안 주변에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왜 이런 걸 써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만류가 많아서 네. 그것 때문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당시에 어떤 그 기록을 좀 갖고 계셨나요? 이를테면 뭐 메모나 혹은 뭐 그밖에 다른 걸로 뭐 기록을 제가 좀 그거를 하는 그런 좋은 버릇이 없어서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워낙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번만 실수하면 저만 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는 일에 큰 폐를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8개월 동안 조사 그리고 크로스 체크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낸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보잘것없는 책입니다. 아니요, 뭐 굉장히 근사한 사진도 근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출간한 책이 금 변호사님 지금까지 내셨던 책 중에 가장 논쟁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제 입장에서는 전부 논쟁적인 책이지만 그래도 책을 낼 때면 항상 지금 내가 얼마나 이 보잘것없나 제 이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책은 특히 좀 이렇게 벌거벗고 나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 지금 이 책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책이 아직 서점에도 나오기 전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네. 이제 여기서 좀 자극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출판사하고 얘기할 때부터 네.
지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뭐 누가 무슨 잘못을 하고 누가 잘하고 이런 지난 일에 대해서 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네. 이제 그 대선 지나고 또 독자신당 창당한다고 하고 합당하고 하면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이제 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대선 때 이제 민주당하고 단일화 놓고 한참 대립할 때 네. 민주당 쪽을 가장 비판한 점 중에 하나가 총선에서 질 수 없다는 선거를 져놓고서 네. 백서 하나를 못 만드냐. 그러니까 맨날 야당은 똑같이 지고 한다. 네. 근데 막상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도 그 선거 끝나고 백서 비슷한 걸 만드는 작업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뭐 자세히 만들면 안 된다든가 공개하지 않는 논리가 예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약한 처지고 아직 뭐 하는 중이고 하는데 이런 거를 쓰면 안 좋다. 근데 그게 결국은 그 항상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네. 발전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류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또 인생의 자부심이 다른 건 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은 좀 하는 편이라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가 그렇게 만류를 하고 누가 그렇게 또 주변에서는 좀 쓰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만류가 있었는데 네. 첫째는 이제 그 캠프에 있었다거나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알게 되신 분들이 네. 정치를 그만두면 모르지만 그 정치를 만약에 할 생각이 있다면 네.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쓰면 좋지 않다. 이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네. 그런 충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그 저 대선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애들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아 달라. 조용히 좀 있지 왜 또 예, 왜 그러냐. 논란을 일으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 그래요. 정치권에서 정치를 그만두면 모를까 계속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근데 사실 이 책이 뭐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첫째로는 비판하려고 쓰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어서 쓰는 거고 네. 제가 첫머리에도 인용했는데 제퍼슨이 예전에 비판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애국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 당내에서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어떤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네.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감싸주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웃음거리 만들고 네.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채권을 쌓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뭐 당 전체로 봐서는 지지도를 잃는 일인데도 네. 우리한테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의리를 지킨다는 소리를 듣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소에 비판을 해 오다가 네. 이제 제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결심을 굳게 하고 쓰신 책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좀 논쟁이 되는 것들을 여쭐게요. 워낙 사회적으로 네. 세게 논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시골 의사 박경철 원장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저는 2012년 취재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안철수의 배우는 박경철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무리 취재를 해도 카더라 이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경철 원장도 직접 만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실제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팩트에 대해서는 책에 많이 썼고, 네. 근데 이제 저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안철수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돕게 된 것도 네. 이분들이 어떤 뭐 단순히 명성이나 네. 뭐 이미지나 이런 거 갖고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작은 대학교 찾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만났고 네. 청춘 콘서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권에 그 희망이 많이 없었는데 네. 뭐 여권 인사들이나 네. 뭐 야권 인사들이나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뭐가 되겠다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안철수 원장도 있지만 그 당시에 박경철 원장도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이제 결국 이게 된 건데 네. 근데 본인이 처음에 자기는 안 하겠다. 네. 숨은 실세가 될 거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저한테는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지나면서부터 계속 그 실제로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저희로서는 뭐 저희가 출마하고 66일 있다가 사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선거 때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중간에 이런 점은 틀렸다든지 이 비판을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해서 일 전체를 성공해야 되니까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선거 초반에 그러니까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박형철 원장을 제가 따로 집에 혼자 초대를 해서 네. 이제 이 지방에 계신 분 아닙니까? 네네네네. 서울에서 집밥도 못 먹을 텐데 밥을 드시라고 하면서 예. 와서 같이 하자. 이래야 무슨 뭐 저기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하는데 네. 얘기가 되는데 네. 밖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일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얘기를 어드바이스를 하신 분이 저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뒤에서만 계셨던 걸까요?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참 확인이 안 되는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이제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후보하고 비공개 회합을 계속 하면서 선거운동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의 상황은 잘 모르는 분이 바깥에서 일종의 코치 비슷하게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안철수 진신 캠프가 어렵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비판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그러면 무슨 선거 참모들 얘기만 들으란 말이냐. 후보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다 듣고 해야지.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족 모임에서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런 것이 공식 기구를 거치지 않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공식 기구가 모르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드바이스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여기도 썼지만 그러니까 이 캠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된다거나 네. 뭘 하게 된다거나 하는 네. 거를 밖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 원장을 안 후보를 도와서 열심히 해주세요 하면 네. 이게 흔들리는 거죠 말하자면. 저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전직 공무원. 그 그러니까 선거 캠프라는 거는 공무원들과 다르지만 네. 어떤 조직에서든 인사 문제는 다들 민감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있을 때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 네. 전화해가지고 당신 어디로 가게 됐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글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게 그 대선 때도 그랬고 노원 선거 때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이 공식 조직이 힘을 잃은 겁니다. 이게 뭐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금 변호사님도 박경철 원장님한테 그거를 인사통보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일화 그 협상팀. 협상팀을 가는데 네. 가게 됐으니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황당했죠. 네. 근데 그 이제 선거라는 것은 네. 지금 선거가 그때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인데 맞아요. 예. 그거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캠프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 이러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선거 끝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이건 뭐 하겠냐고 이런 황당한 질문들을 했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저도 그 아까 밥 대접한 얘기도 네, 하고 네. 노력을 했지만 안 없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우리 후보가 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데 네. 당선이 되면 하여튼 그동안 쌓아온 저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 공헌이나 네. 그런 기여나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깨겠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권 잡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됐을 상황 갑자기 이게 아찔해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제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의원 정수 축소 논란이었습니다. 근데 예. 정치학자들이 다 반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김호기 선생님 그때 계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입장에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김호기 선생님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의미 있는 개혁이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돼야 되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이 누구 아이디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함께 논의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거기 연설문이 그렇게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설문이 박경철 원장의 작품이라는 말을 안 후보에게 들을 수 있었다. 설마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안철수 의원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박경철 원장.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놓고 평가하자면 네. 그러니까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아무리 시간이 급박하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 표명 같은 것들은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부에서는 입장 표명을 많이 했지요. 대선 캠프 내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요. 하여튼 저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웠는데 한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 책을 반성문으로 쓰면서 네네. 제가 정치 경험이 좀 더 많았다면 저보다 더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점에서 참 그때도 반성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박선숙이라는 정치 브레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이나 이 민주당이나 100명이 넘는 의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했죠. 박선숙 본부장도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참 고군분투하셨는데 네. 워낙 이렇게 사람이 적으니까요. 네.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마지막에 이제 후보 사퇴하고 예. 기자실을 돌면서 막 계속 눈물이 그치질 않으셔가지고 박선숙 본부장 예, 계속 울면서 기자들을 예. 하고 인사했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후보 사퇴는 최악의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 왜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네. 대선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거 좀 바꿔보자.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게 60%가 넘었습니다. 쭉 제 네. 기억으로는. 예. 정권 교체를 하자는 여론 자체는 맞아요. 높았는데 그게 예. 이 야당의 현실적인 지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괴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안철수 현상이 생겨나면서 이제 안철수 그 당시 서울대 대학원 원장의 지지율이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그때 지지자들이 바랬던 거는 이 민주당이라는 기존 야당 네.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것과 또 이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든지 합쳐서 네. 이걸 좀 바꿔달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문재인 후보나 네. 또 안철수 후보나 이 개인이 대단한 천재나 메시아라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야권에서 새로운 세력도 나오고 또 이쪽 기존 세력도 분발하고 하면 합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정말 절묘하게 마지막에는 지지율이 비슷하게 갔었는데 네. 그럼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어떻게든지 합치는 거를 해보고 네. 합치는 과정에서 이제 양측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충하고 보완해가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사퇴하게 되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다수의 사람과 네. 또 그 현실화되지 않는 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이렇게 정치판에 몰려 나왔다가 네. 실망하고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제대로만 조금만 잘했으면 정권 교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상당히 변화하면서 지금도 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퇴론을 얘기한 사람들이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네. 뭐 깨끗한 이미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세상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저는 그때는 이제 거기 맞춰서 얘기는 했는데 네. 깨끗한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그 물러나지 않는 어떤 네. 그런 결단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서울시장 선거 때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양보를 하고 네. 대선에서 이 사퇴하면은 2번 양보하는 셈이 네. 되니까 정치인으로서 참 이 사람들이 자기는 지지해도 저 사람 지지하자고 권유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논리로 이제 얘기는 했는데 네. 속으로는 아니 뭐 몇 년 후에 누가 이미지 지켜서 뭐 대통령이 되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를 좀 잘못 보았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시에 그 후보 사퇴가 꼭 해답이냐라는 비판이 언론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결단이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날 오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면서 후보 사퇴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저희가 다 생중계 스탠바이 해놓고 있다가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제 정현순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저희가 예. 그 언론사에서 여러 군데서 혼이 났죠. 예,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인터뷰 잡아놓고 생중계 다 스탠바이 돼 있는데 갑자기 YTN 자막이 딱 떠가지고 정말 놀랐던.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이게 그 또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닌 게 네. 뭐 지금 또 민주당 쪽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지금 단일화 과정을 놓고 뭐 잘잘못을 따진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안 후보가 사퇴했을 때 그 중계를 보면서 민주당에서는 환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일화만 되면 된다. 라고 주장했죠. 예, 안철수만 물러나주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안 캠프 내부에서는 무슨 그 나중에 이제 불만들이 있었냐면 네. 안 후보가 사퇴하고 나서 네. 한 열흘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안 후보가 지지 유세를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들을 표현을 했는데 네. 첫 열흘 동안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예, 민주당에서는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네. 생각처럼 그때 지지율이 안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 유세 얘기가 나온 거라서 뭐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 판단이 참 어려웠었고 판단 미스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그때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었어야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안 후보하고 이제 선거 끝나고 1년 후에 앉아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안 예. 후보한테 어디서 만나셨어요? 두 분은 허심탄회한 얘기할 때 어디서 아니 만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제가 창당을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 더 이상은 못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네.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똑같은 질문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퇴는 잘못하신 거다 했더니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냐. 근데 사실은 단일화 협상단에 들어가면서 저도 그렇고 협상팀 사람들 사이에 이게 뭐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안을 낼 거고 네. 저희도 뭐 지르고 하겠지만 결국에 가면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한 대로 되지 않겠나. 그때 단일화 막판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이탈은 했지만 네. 이 단일화 이게 잘못됐다는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졌다 이런 주장은 없었기 때문에 네. 하다가 안 되면 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협상이 정말 그 교착 상태에 빠지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군요. 네, 근데 그게 후보한테는 안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 후보한테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퇴 논의가 네. 공식적인 팀에서 이게 논의가 됐으면 네. 이 방법을 써보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길 수 있다. 네, 그러면 네. 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2002년 이게 있는데 네. 이게 근데 그런 논의가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대표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그랬던 게 이제 와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다니 대선 와중에 이게 논의가 됐어야지. 네. 그러면 이제 뭐 제 의견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난점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사퇴밖에 없다. 네. 뭐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논의 자체가 못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청콘하고 사실 서울시장 그러니까 후보도 아니죠. 그냥 뭐 사퇴하고 뭐 이랬을 때부터 해서 어떤 신선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권에. 네. 청춘 콘서트로 보여준 그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매력도 있고 당시에 이제 기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여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뭐 신선한 세계를 발견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예, 막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실제 선거 과정 또 창당 과정 이게 쭉 오면서 그 기자들이 느끼는 것은 이쪽은 약간 기업 비리 난다. 뭔가 회사 같은 느낌이 난다. 특히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은 정당이 어떤 데라는 거를 대충 알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은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 책에는 특히 그 뭐 향후 잘해보자는 취지로 잘못을 많이 썼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 안 후보 스스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막 정치를 시작했다. 뭐 2달밖에 안 됐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으셨고 저희도 이 뭐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소통의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인데 네. 최소한 초기에는 뭐 기업처럼 그러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네. 이 뭐 저기 그 옛날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뭐 안 후보를 볼 때 주군이라든지 뭐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네. 굉장히 젊었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어지지를 못한 거죠. 그랬군요. 네. 그 어땠어요? 처음에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젊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캠프는 굉장히 분위기는 개방적이고 네. 약간 그 안국동에 설치됐던 박원순 시장 예. 후보의 그런 캠프 뭐랄까 카페 분위기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유행이 됐잖아요. 선거 캠프가 한동안 그렇죠. 네. 그렇게 유행이 좀 됐었는데 굉장히 젊었던 문화가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왔고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았는데 또 뭐 참여정부나 이런데 청와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네. 박선숙 본부장도 있고 네. 해서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후보 사퇴 이후에 캠프를 떠나면서 네. 정말 아쉬워했던 거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힘이 부족하거나 한 게 아니라 힘을 못 써본 것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결정적인 문제를 짚은 게 외부에서 영향이 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이 내부의 역량이 발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주력 부대가 할 말도 많고 의견도 많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사실 저희 캠프가 제일 관심이 집중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철수. 맞아요. 그러기 예.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지방에 무슨 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그 진지하면서도 그런 편지가 많이 네. 왔는데 그거가 전달이 됐으면 좀 새로운 모습을 이게 만들어 나가자는 의욕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좀 그런 게 잘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직도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 후보 본인이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정치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네. 아는 게 없다. 근데 그때는 진보 쪽이건 심지어 보수 쪽에서도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 의견을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네. 참여정부 초기처럼. 네. 그러면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면 네. 뭐 안 후보가 그때 정치 막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다 보면 새누리당이 하는 거는 싫잖아요. 뭘 하든지. 근데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세가 유지가 됐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솔직히 얘기하면 뭐 진보 쪽 참여정부나 네. 뭐 이명박 정부나 네. 보면 정말 50%는 반대자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고 또 네. 50%들은 이게 빨리 실패하고 5년 후가 돼야 될 텐데 이거 어차피 망할 정권인데 네. 이게 없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시대 그 정말 시대 정신이었는데 네. 참 안타깝고 그 죄스럽게 생각해서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거점을 정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큰 대중 연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 선거 운동을 안철수 후보가 따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투표하기 전날 0시 자정이 딱 되는 순간까지 강남이었다. 마지막에 네. 강남이었어요. 강남역에서 그 지지연설 끝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막 몰려다녔거든요. 그때 저도 강남역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이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그 응원과 성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힘들이 사실은 개인 안철수라기보다는 어떤 안철수 현상,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기대 이런 것이 좀 꺾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고 예.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반기문 현상으로 좀 드러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에너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과소대표니까 내 얘기를 해주는 국회의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네. 그래서 그 불만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안철수 원장이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지방 다니면서 뭐 학생들, 회사원들 만나고 하면서 이걸 이끌어냈던 건데 네. 이게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대표해 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정치가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은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이 훌륭한 책의 기조군요. 네, 기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곁에서 그 정말 그 서울대 대학원 원장 안철수부터 해서 지금까지 노원 선거 또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예. 그 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음 대선은 출마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성장한 정치인이다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그 개인적인 평을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또 오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한 장점이 있고 네. 또 저런 장점이 있으면서 왜 이건 못 하시나 하는 단점도 다 있죠. 사람인 이상. 근데 일단은 그 우리 정치인들 보기 드물게 굉장히 깨끗한 면이 있습니다. 규칙을 진짜 잘 지키고 네. 이제 책에도 썼지만 그런 면이 있고 대신 단점이라면은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실망하셨지만 이 정치가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면에는 좀 약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인데요. 예.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도 제시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물론 뭐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시장님이나 안철수 의원님이나 세 분 다 개인적으로 뭐 문재인 대표님하고는 그렇게 얘기해 볼 기회는 없었는데 네. 아주 훌륭하신 면들이 많은데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 진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를 놓고는 또 이렇게 승패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 최근엔 그렇지도 않지만 새누리당에 비해서 내세웠던 게 우리는 저 대선 주자급이 몇 명 있다. 그거를 많이 이게 많이 강조를 하고 이걸 우리의 네.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문안박 뭐 더하면은 뭐 안희정 지사 이렇게까지 네. 몇 분이 되니까 그 주변에서는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이 다른 데서 또 실수해서 떨어지면 확률이 확 느는 거죠. 네. 세 분이었을 경우에는 한 분 떨어지면 둘이 된다. 네. 근데 또 야권에서 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근거 없는 낙관론이 있거든요. 486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뭐 혁신이고 뭐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대선 때 되면 절반은 우리한테 온다. 네. 지난번에 48%였는데 몇 프로만 더 하면 된다. 그 10년 저쪽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된다. 10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모험하지 않고 네.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네. 다른 사람 실수해서 떨어지면 대통령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봐서는 대패로 가는 길이거든요. 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지난 총대선이 그래서 그래서 진 진 거 아닙니까?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러려고 그러고 있는데 네. 문안박 연대가 물론 세 분이 합심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네. 이게 각자 경쟁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를 나타나야지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 네. 이러다 보면 몸을 사릴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뭐 그
본인들은 아니시겠지만 네. 이 이제 당이 여러 번 재보선 거치고 또 어떤 논란이 있는 문제가 생길 때 이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을 보면 네. 이 주변에서 이거 굉장히 그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려고 해요. 이번 선거는 원래 어려운 거다. 뭐 이번 일은 뭐 별거 아니다. 네. 근데 재보선은 늘 그렇다. 실제로 지나보면 그걸 타격 엄청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순히 그냥 연대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장윤선의 팟짱. 사실 이제 뭐 이거를 과거를 쭉 돌이켜 보는 것은 예. 현재를 제대로 보고 미래를 전망하기 그렇습니다. 위한 예.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목이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저희 팟짱을 듣는 애청자분들도 아마 금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선거만 하면 지니까요. 네. 이 책의 첫 문장이 야당은 맨날 진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아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웃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쨌거나 당에서 당직도 했고 지금도 네. 당원이니까 정말 부끄럽죠. 네. 좀 잘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심으로 한 거고 네. 이게 그 평론가의 입장에서 야당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한 게 네. 아니라 네. 우리도 좀 잘해서 이겨보자. 네. 나도 잘못했는데 네. 그런 뜻에서 쓴 겁니다. 그렇죠.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는 이런 국민적 여망을 담아서 책을 쓰셨는데 현실은 또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연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전망이 벌써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미 저도 또 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람들이 혹시 내년에 총선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지역이라도 가서 뭘 네.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이 책을 쓴 것도 네. 지금 지금 뭐 지역 가서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 전체가 이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절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네. 또 이제 또 야당이 계속 져왔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온 저력이 있고 그거를 이겨오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네.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예. 좀 한번 환골탈퇴한다면 물갈이도 하고 네. 사람도 바꾸고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내년 4월 9일이 총선인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예. 그 하위 20% 날리겠다 이런 예. 입장도 발표하고 큰 틀에서 보자면 한 30%는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현역 의원들이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 조치들은 어떻게 보세요? 혁신위원회가 아직 지금 활동 중인데 네. 어제 20% 발표하셨는데 사실 19대 때도 37%가 바뀌었거든요. 그 뭐 20% 그런 얘기하면은 네. 아니 매번 그 초선 의원이 절반 가까웠다. 네. 무슨 물갈이해서 17대가 제일 많이 했는데 뭐 네. 그때 성공적이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몇 퍼센트가 아니라 네. 이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 정치 문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써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간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 바뀌었다 이거보다는 네. 역할을 하신 분들이 좀 후진들을 위해서 이걸 해주시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게 네. 그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몰라도 아닌 사람들은 맨 똑같은 얼굴이 있으면 간판으로 있으면은 저건 뭐 10년 전이랑 뭐가 다르냐. 네. 지금 야당이 결국 그 여당에 대해서 여당은 굉장히 일사불란한 면이 있고 네. 야당은 참신하고 역동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그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야당 분들이 우리도 새누리당처럼 좀 지도부에서 얘기하면 잘 듣고 일사불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거로는 절대 새누리당을 못 이긴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끄럽고 막 중구난방해도 네. 이렇게 떠들고 네. 역동적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아우 정말 지겹다, 낡았다, 네. 늙었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장을 뽑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나이를 40으로 해야 될까요? 45으로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나이를 40으로 할지 45으로 할지. 근데 정의당에서는 그러다 저희는 30대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20대가 청년위원장이 하는 정당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의 정치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안 대표도 그랬고 네. 저도 그랬고 지금 반기문 대망론도 말하자면 다른 데서 어떤 훌륭하신 일을 하고 업적을 쌓으신 분을 갑자기 정치로 데려와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청년위원회를 40살, 45으로 하는 거는 네. 지금 당장 그걸 만들어서 선거에 써먹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는 거고 국민들이 보면 압니다. 지금 20대 청년위원장을 하면 이분이 당장 그 국회의원에 나오거나 이런 역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 끝나고 지는 것도 아닌데 네. 그 다음 선거도 있고 10년 후 선거도 있고 한데 책에도 썼지만 이 오바마 네. 무슨 뭐 저기 그 존 메이저 총리 이런 네. 사람들이 20대 초반부터 정당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40대 때 꽃이 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걸 만들면 거기서 신뢰를 쌓는 거지. 지금 당장 45살 된 사람을 청년위원회에 담궈서 청년처럼 만들어서 내보내 이런 얕은 수로는 절대 그 신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늙은 정당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이 야당에 사실 그동안 오래 쌓였던 적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물에 그 밥 똑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글쎄요, 이제 저희도 참 독자신당 창당할 때 영입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없는데 의외로 특히 이제 대선 지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색깔이 분명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이 없어서 찾기가 어려운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내에서 버티고 계신 심지어는 뭐 이 자기네들이 저도 거기 뭐 세대는 같지만 세대 교체가 되면 등장할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486까지 네. 우리 아니면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빠지면 들어올 사람 많습니다. 자리가 있어야 네. 들어오지. 사실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네. 새누리당에 가면 네. 어쨌거나 국가를 운영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그게 없잖아요. 네. 근데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냥 그 명목은 괜찮은 거 주겠지만 네. 없고 기존에 이게 꽉 짜여져서 실제로 당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신 뭐 네. 손학규, 안철수 지금 다 성공하신 분들이 없고 네. 그런 데다가 야당의 문화가 한참 가다 보면 넌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뭐 했지 않냐 이런 문화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사람도 물러나고 그거를 비워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찾을 수 있지 지금 먼저 찾아서 대봐라 네.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86 세대가 이분들이 아직도 자기가 50인데도 청년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저는 깜짝 저도 그렇게 저도 소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아버님. 근데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걸맞게 본인들의 그렇죠.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앉아 있으면 젊은 세대가 와서 앉을 자리가 없죠. 네, 이제 동생이 아니라 아들 세대가 와야 될 때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좀 발돋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를 어떻게 내년에 출마를 안 하실 겁니까? 그걸 저는 이제 어쨌거나 출마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8개월 동안 이것만 써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도 이상하게 뭐 제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을 쓴 것도 제가 그렇게 산 거고 뭐 출마를 하든 뭘 하든 필요한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꼭 이걸 해야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태섭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즐겁게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요. 후년에는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 박근혜 정부 해도 너무한다. 이런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큰 열패감에 빠져 있어요.
될까? 국정원이 해킹을 하고 댓글에 저렇게 나서고 막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는데 자료 없어 막 이렇게 안 주고 뭐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에 대한 답답증과 두려움 같은 것도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바꿔내거나 좀 함께 하거나 어디서 힘을 만들어내고 어디서 동력을 찾을까 그런 걸 골몰하는 분들도 계세요. 금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언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국민들이 그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네. 그 지금 더 그러고 야당이 상상한 얘기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인데 네. 못 살겠다에는 전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창피한 수준이고 네. 사실 그 뭐 7시간 세월호 때 이 문제가 처음 됐지만 이게 무슨 대통령의 사적인 영역을 알자 이런 호기심 차원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네. 국정 책임자가 지금 수백 명의 국민이 위기에 있는데 근데 네. 그 이후를 지나면서도 전혀 이 개선이 안 되고 네. 심지어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사태가 생겨도 장관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 나가야겠지만 네. 이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야당이 잘해서 네. 국민들이 니네가 그렇게 하면 여기를 찍어주겠다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큼 선택지가 돼야 되는데 네. 정말 그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책에도 썼지만 박근혜 대통령 실정을 막 비판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면 더 잘할까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 야당의 책임이고 네. 저도 그래서 반성하는 취지로 쓴 겁니다. 네. 내부에서 무슨 뭐 누가 잘했네 누가 될 것 같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로 그 또 정권을 못 잡더라도 네.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 네.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의견. 예, 그러니까 네. 그 이번에 지금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청와대에서 들고 나왔는데 네. 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할 수 없는 견해지만 네.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노동계나 뭐 다 찬성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면 우린 못하겠다. 네. 우리의 의견이 없어요. 세월호 때 이제 수사권 기소권 주장을 하다가 네. 저는 수사권 기소권에 반대했었는데 네. 나중에 정부 의안이 나오니까 이 우리 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족이 반대하는 건 우린 못한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화가 났던 게 네. 사실 자식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그럼 야당이 의견을 내고 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의견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믿음직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족한테 책임을 넘기고 도덕적으로 가장 편한 길을 가는 건데 네. 욕을 먹더라도 네. 어떤 필요할 때는 의견을 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뭐다. 네. 보면은 저는 경제학을 모르지만 네.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불평 양극화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그 상위 10%가 48%를 차지하는 이 문제도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에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네. 야당에서는 재벌 개혁해야 되지 않냐. 뭐 또 소득세 문제 나오면 법인세 올려야 되지 않냐. 예. 당연히 법인세 올려야 되고 재벌 개혁해야 되지만 이 문제들도 정면으로 가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회피하는 거 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야당이 자기들의 의견을 가지고 네. 정면 돌파하고 싸움에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돌격대가 돼가지고 국민들 편에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그게 오랜 눈치 보고 예, 그게 이제 오랜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독재하던 사람들의 후예고 네. 우리는 민주화하던 사람이기 아.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부딪힐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 거다. 저 사람보다 못하진 않는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한다. 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네. 본능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 도덕적 우월감이 제일 많은 분들이 486 정치인들 같아요. 예, 그래서 486 정치인들이 만나보면 늘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새누리당보다 못하겠냐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늘 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어떤 오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만도 있습니다. 예, 뭐 그 결국에는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예, 그 새누리당 찍겠어? 우리한테 오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는 지금까지 상황이 계속 지고 아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답답함이 드는데요. 뭐 많은 국민들 기대처럼 48%의 대중들이 당시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힘을 다시 좀 끌어내서 저는 48%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랐던 60% 네. 그거를 못 받아낸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60%의 대중이 다시 환호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정말 좀 굳은 각오를 하고 바뀐다면 네. 예, 충분히 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아침 일찍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로서는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쓴 책이고 충심을 담아서 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굽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시민 기자지만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좀 후원을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오연호 대표가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 행복 전도사로 돌아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